악투러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것은 가위바위보 게임, 심플한 가위바위보 게임이었죠. 오늘은 그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을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약간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코딩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피터 랩을 실행해야 되겠죠. 주피터 랩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파이썬 프로그래밍 안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주피터 쳐져 있네요. 주피터 랩을 쳐보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주피터 랩이 실행이 됐어요. 지난 시간에 짰던 이 코드 중에서 일단은 그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일 텐데, 그렇죠. 이 부분을 근데 코딩할 때 조금 이상한 게 있었죠. 이렇게 쳤는데 이 다음에 else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바로 안 됐었어요. 왜 안 됐었냐면 제가 세팅을 텍스트 에디터 키 맵을 디폴트로 놔뒀었는데 디폴트로 놔두게 되면 이렇게 엔터 친 다음에 이렇게 한 칸씩 가야 돼요. 그 얘기는 이 else 인덴테이션 된 부분 여기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세팅에 키 텍스트 에디터 키 맵을 서브라임 텍스트로 바꿔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백스페이스를 눌렀는데 네, 이렇게 네 칸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저는 이 세팅에서 텍스트 에디터 키 맵을 서브라임 텍스트로 놓고 네, 이제부터 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인 이 부분을 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 사용하는 변수가 3개밖에 없어요. 인풋, 유저 인풋과 컴프 인풋과 위너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쉽게 도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감하게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로 잘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확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겁먹지 마시고 얘를 이쪽 아래쪽에다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세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얘를 함수로 바꿀 거예요. 이런 거를 정말 앞으로 많이 하실 텐데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함수로 활용하게 되면은 메인 펑션의 길이가 짧아지고, 그리고 이 함수를 여러 곳에서 재사용하게 되면 코딩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3개 변수 유저 인풋, 컴프 인풋, 위너를 가지고 이 함수를 재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펑션이라고 하고 이 펑션은 위너를 맞추는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select winner라고 해보겠습니다. 위너라는 가수도 있죠. 네, 저 좋아하는데 그 select winner의 아규먼트는 유저 인풋과 유저 인풋을 받고 컴프 인풋을 받는 거잖아요. 인풋. 네, 이렇게 2개를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뭘 반환하면 될까요? 네, 위너, 그러니까 위너를 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return winner 이렇게 하면 네, 여기만 인덴테이션만 고쳐주면 이거 그냥 하나의 함수로 끝이 났네요. 예, 손댈 데가 없네요. 그러면 이 def select winner라는 이 부분을 여기를 이제 선언부라고 하는데 선언부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잘라낸 곳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주석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파이썬에서 주석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샵으로 시작되는 주석이 있고요. 얘는 한 줄밖에 주석을 못 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콜
winner function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winner 함수를 콜한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주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큰 따옴표 3개를 붙이면 3개만 쳤는데 지금 3개가 더 쭈루룩 나타났죠. 이거는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큰 따옴표 3개로 하셔도 되고 작은 따옴표 3개로 하셔도 돼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이제 주석을 적겠죠. 커멘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이제 샵 하나랑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 3개는 멀티라인 주석이 가능해요. 여러 줄 주석이 한꺼번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함수 안에 들어온 거는 독스트링이라 그래가지고 함수에 정보를 검색할 때 헬프를 띄워주는 건데 이 함수 안에 이렇게 큰 따옴표 3개나 작은 따옴표 3개로 독스트링을 작성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함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죠. 이 함수는 승자를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고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여기에 이제 관련된 정보를 적어주는 거예요. argument는 argument 이렇게 해놓고 user input 저는 보통 이렇게 적거든요. 명을 적고요. 그 인자의 명을 적고 괄호 안에다가 타입을 적고요. 여기다가는 int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땡땡 찍고 user input number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conf input 가로치고 int 이 형을 적어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실수도 줄어들고 컴퓨터 input number 컴퓨터 random generated input number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argument 밑에다가 return을 적어주면 되겠죠. return 혹은 returns 여기다가는 winner string 문자열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유저냐 아니면 컴프냐 아니면 same이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 한 편의 그 독스트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 영어로 적었으니까 얘도 영어로 바꾸죠. to reveal 맞네. winner to select winner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select winner의 그 독스트링 커멘트를 이렇게 달았고요. 이런 형태의 커멘트도 있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커멘트도 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그 함수로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이 완성이 되었어요. 컨트롤 S에서 저장하시고 여기다가 파이썬 C 이렇게 S 이거 말씀드렸죠. 앞부분만 딱 치시고 탭을 딱 치시면 이렇게 완성되는 거 엔터 치시면 가위바위보 중에서 입력하세요. 뭐가 잘못됐네요. Select winner is not defined. Select winner가 정의가 안 되어 있대요. 왜 정의가 안 되어 있지? 다시 해볼까요? 이게 데피니션을 앞으로 보내야 될 것 같네요. 함수를 다시 저장을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위너를 안 받아왔죠? 예. 셀렉트 위너에 위너를 안 받아왔네요. 위너. 이렇게 받아와야 되겠죠. 받아와서 그 위너가 same이면 이렇게 출력하고 다르면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C에서 빠져나오시고 다시. 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고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건 이제 지우면 되고요. 보자.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뭐냐면 역시 이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 너무 길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줄여보죠. 저희가 코드를 컨트롤 A에서 전체 복사를 하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시고 새로운 파이썬 문서를 하나 만들게요.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고 얘를 리네임 하시죠. 리네임 짧게 할게요. crp02.py 컨트롤 V 하시고요. 이건 무슨 내용인지 저희 다 아니까 지워버리고, 여기서 이걸 과감히 지울까요? 어떡할까요? 과감히 지울게요. 이렇게 내용을 다 지웠어요. 내용을 다 지웠는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지금 보세요. 1, 2, 3이요. 1, 2, 3. 여기도 1, 2, 3. 만약에 제가 2를 냈을 때 2를 이기는 게 2잖아요. 바로 다음에 있는 숫자. 2를 냈을 때 2를 이기는 건 바로 다음에 있는, 그러니까 바위를 냈을 때 보가 이기는 거잖아요. 3이 이기는 거잖아요. 3을 냈을 때는 바로 다음에 있는 게 없죠. 네. 바로 다음에 있는 게 없는데 강제로 가져올 수 있어요. 3 다음에 있는 거를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 2, 3 다음에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애는 다시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와서 앞에 있는 3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3일 때는 1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낸 거보다 바로 옆에 있는 놈한테는 항상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랑 같은 걸 내면 비긴다. 그리고 그 외는 내가 이긴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래서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잘 보세요. 이 배열이 있다라고 치고요. int list라는 이 배열이 있다라고 치고가 아니라 배열이 있죠. 함수를 하나 더 정해왔는데 get next라고 할게요. get next를 가져와서, get next는 바로 내가 낸 거에 오른쪽에 있는, 1이면 2고 2면 3이고 3은 오른쪽이 없으니까 앞으로 가서 1, 걔를 가져오는 함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는 이 제일 위에 있는 int list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쿼리가 되는, 쿼리라는 것은 물어보는, 그러니까 내가 낸 숫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qnum이라고 할게요. qnum, 쿼리num을 가져와서 내 오른쪽에 있는 걸 돌려주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있는 걸 돌려주는 건데, 보세요.
만약에 1이면 2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qnum이 1, 2, 3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유저는 지금 1하고 2하고 3 중에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리스트라는 놈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첫 번째가 1이 아니고 첫 번째 이걸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할 때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하는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0, 1, 2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2를 가리키고 싶다라고 하면 2를 원소로 직접 비교해서 찾아오거나 아니면 강제로 인덱스로 변환하기 위해서 1에서 0을 빼서 0번째다 라고 이제 알려줘야만 돼요. 그래서 2를 강제로 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넘어온 거는 그 숫자지만 여기에 실제로 인덱스가 뭐냐, q 인덱스는 qnum 빼기 1이다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러면 1이 들어오면 0이고 2가 들어오면 1이고 3이 들어오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q 인덱스가 가리키는 이 int 리스트의 원소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qnum은 이렇게 되겠죠. qnum은 int 리스트라고 하니까 좀 변수명이 별로 좋진 않네요. q 인덱스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가져오려는 건 뭐예요? next잖아요. get next. 그러면 q 인덱스를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q 인덱스 바로 다음 걸 가져와야 되죠. 예. 물론 여기에 그냥 qnum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일부러 이거 절차를 한 번 더 가져가서 네, 한 번 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qnum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는 nextnum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끝났냐? 끝난 게 아니죠. 왜냐면 여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3일 때가 문제예요. 3일 때 3 빼기 1하면 2가 되는데 2 더하기 2라면 3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3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int 리스트 세 번째 거는 인덱스 3의 걸 가져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out of index라는 에러가 납니다. 예. 왜냐면 이 int 리스트에는 0, 1, 2까지 밖에 인덱스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 q 인덱스 플러스 1이 혹은 그쵸 이렇게 해야 되겠죠. q 인덱스 플러스 1이 3이 되면 이 3이라는 건 뭐예요? 인덱스의 총 개수죠. 인덱스의 총 개수가 되면 원소들의 총 개수가 되면 그때는 0번째의 원소인 1을 가져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만약에 q 인덱스 플러스 1이 is equal to the number of list length of the list. 네, 그 리스트의 길이의 숫자와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nextnum은 int 리스트에 0을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if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if q 인덱스 플러스 1이 같다는 뭐와 같다? 랭 int 리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띄우고. 근데 순서가 얘가 먼저 와야 되겠죠. 왜냐면 3인 경우에 얘를 먼저 실행하면 이게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컨트롤 X 하고 이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 뒤로.
근데 얘는 뭐예요? 이거이면 3이면 이거고 3이 아니면이니까 여기 else를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return next num. 이렇게 하면 이 get next가 작성이 되죠. 여기도 독스트링을 적어줄게요. 짧은 함수라서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계속 적을 거라서 그냥 습관을 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get the right next to the query number. right next to the query number on the right side. 계속 영어로 적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argument는 qnum, 얘는 인티저고 그 숫자의 범위를 그냥 한정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확실하죠. 말로 쓰는 것보다. 그리고 return은 뭐예요? next num이죠. int. 얘도 1, 2,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get next를 가지고 이 안을 쉽게 채울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일단 보세요. if 아주 간단하게 바뀝니다. 유저 인풋이 conf 인풋이랑 같으면 이게 뭐예요? big인 거죠. 위너는 same이 되죠. elif 보세요. 여기에 이 함수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get next. 여기에 user input 이렇게. 그러면 user input을 get next에 넣으면 바로 옆에 나보다 이기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왼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 오른쪽에 있는 거면 나보다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바로 옆 오른쪽에 있는 거면 나한테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get next가 get next하고 conf input이 같으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낸 숫자가 내 바로 옆에 있는 거면 이런 뜻이죠. 여기다 이렇게 약간 헷갈리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if conf input is on the line next to user input. 뭐 영문법은 틀려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너는 컴프죠. 컴프. 그리고 이런 경우를 모두 제외하면 위너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9가지 경우의 수를 따졌던 게 지금 if else도 딱 3개로 딱 줄어들잖아요. 얘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요. 왜냐면 1이면 2가 이기는 거고, 2면 3이 이기는 거고, 3이면 1이 이기는 거고, 그 외에는 내가 이기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똑같이 잘 될까요?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2
비겼네요. 2. 컴프는 1이니까 내가 이겼죠. 유저인 2. 인데 컴프가 3이니까 컴프가 이겼죠. 컴퓨터가 이겼죠. 1 해볼게요. 1. 2 컴퓨터가 이겼죠. 1. 2 컴퓨터 이겼죠. 1. 3 내가 이겼죠. 1. 3 해볼게요. 3이 지금 중요하죠. 왜냐면 3일 때 1 잘 골라내는지 봐야 되니까 3 1 3 1은 컴퓨터 이기는 거죠. 컴윈 제대로 작동하고 있네. 3 2 유저가 이기는 거죠. 내가 이겼죠. 나는 볼을 냈고 컴퓨터는 바위를 냈으니까 3 3 비겼죠.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다 나온 것 같네요. 그러면 컨트롤 C에서 빠져나오고요. 예, 뭐 여기서 더 데코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여도 충분히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오늘은 이제 이 정도에 만족할 건데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크롬 창을 하나 더 띄우고요. 지금 저는 이걸 닫을까요? 닫고. 네. 저는 이렇게 해서 get next라는 걸 써가지고 이 리스트에서 1은 2가 이기고 2는 3이 이기고 3은 1이 이기고 이제 이걸 써가지고 이제 이 select winner를 이제 get next 쓰고 select winner를 이제 세 줄짜리 if else문으로 이제 완성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나 이제 좀 보면 여기에 이제 코딩 도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코딩 도장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면 가위바위보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반환하는 걸 만드시오 해서 레벨 2짜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와 컴퓨터가 대결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 보자. 제가 이걸 보고 이 컨텐츠를 먼저 만든 건 아닌데 만들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롭게 봤는데 18개의 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짠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아마 짜놓은 코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짠 거랑 딴 사람의 코드랑 어떻게 틀린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게 뭔가요? 딱 보이시죠, 눈에? 딱 보면 아시겠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짠 코드가 이거잖아요. if문 안에 if문 있고 if문이 가위바위보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에 대해서 3개씩 또 if문이 if else, elif else가 있는 9가지 케이스 전부 다 다루는 거. 이거는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예요. 두 번째는 시서 락 페퍼 락 이분 페퍼 시서 페퍼 이분은 비겼다라는 건데 여기는 이게 왜 이분이 왜 이건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코드인 것 같은데 인풋은 이렇게 가위바위보 인인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인 인풋을 받아요. 유저 인풋을 받고요. 근데 컴퓨터는 PC넘이에요. PC넘인데 얘는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요. 근데 얘는 음수를 줬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3에서 1을 줬는데 특이하게 이 조건문을 만들 때 리절트라 그래가지고 리절트를 inputnum 더하기 PCnum을 해가지고 뭐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마이너스를 다시 곱하고 이거를 또 막 비교했는데 솔직히 쉽게 이해가 가진 않아요. 좀 키워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inputnum과 PCnum을 더해가지고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이걸 다시 0보다 크냐 작냐 이걸로 이제 비교했는데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저는 이게 별로 좋게 한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 이거는 이제 케이스를 이제
조금 9개로 하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조금 더 나눈 거죠. 어떻게 나눴냐면 컴퓨터가 가위를 내고 유저가 2를 내면 위너는 컴퓨터다라고 해서 이건 마치 이 get next 함수의 이 부분을 네, 이 상위 레벨에서 처리해 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0이거나 2이거나 0인 경우를 빼면 내 옆에 있는 그러니까 유저넘이 컴프넘보다 큰 경우는 모두 컴퓨터가 이겼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이게 그거 말고 다른 경우에는 비겼고 그렇지 않고 나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네, 이렇게 이겼다. 네, 뭐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어, 이거는 좀 신기한 코드인데 보세요. 제가 아까 1, 2, 3 다음에 3은 또 1이 이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0, 1, 2라고 한 다음에 이 뒤에다 3, 4를 또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유저가 가위를 내게 되면 컴퓨터는 2에서 4 그래서 이렇게 내게끔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바위를 내면은 0에서 2 그래서 이렇게 내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그 랜드 함수의 범위를 조절해 가지고 항상 그 비교하기 쉽게 이렇게 바꿔준 코드예요. 약간 독특하면서도 근데 저라면 이 코드를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락시서 페퍼라는 이 기본 함수가 변형이 되는 케이스라 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대형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것도 뭐 9가지 케이스 거의 다 한 거랑 똑같죠. 이 비겼다는 것만 줄이면 이게 7가지 케이스로 줄어듭니다. 예, 뭐 납득할 만한 코드네요. 뭐 9개 다 한 거죠. 이건 뭐 똑같죠. 9개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코드가 좀 신기했는데 딕셔너리로 처리를 했어요. 딕셔너리는 저희가 저번에 잠깐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이 KBB가 가위바위보 같은데 DKBB하고 RKBB가 있는데 이 딕셔너리 KBB랑 RKBB가 있는데 MKBB는 이제 뭐 그 사용자가 선택한 것 같아요. 사용자가 선택한 건데 컴퓨터는 CKBB고 CKBB랑 MKBB를 비교해야 되는데 같으면 이제 당연히 비긴 거예요. 비긴 거 이외에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가위를 냈을 때 가위를 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가위를 내게 되면 DKBB에서 가위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문 자체가 딕셔너리에 DKBB란 딕셔너리에 MKBB라는 네, 유저 인풋을 넣었을 때 이기는 케이스잖아요. 이기는 케이스. 이기는 케이스가 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 get next랑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기는 가위바위보. 이기는 케이스가 나오면 승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졌다. 저랑 생각은 똑같아요. 생각은 똑같은데 하는 방식이 이분은 딕셔너리를 써서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딕셔너리로 간단하게 처리. 제가 점수를 준다면 이분한테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이 가위바위보에 대해서도 코딩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랑 이 가장 문제가 됐던 이 9가지 케이스로 비교하는 이 코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 가위바위보 게임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파이썬에 주석을 달 때 이 샵을 넣는 한 줄짜리 주석과 큰 따옴표 3개나 작은 따옴표 3개로 넣는 멀티라인 주석, 그리고 이 멀티라인 주석은 특히 독스트링이라 그래서
함수 안에서 함수의 그 설명을 예, 적어주는 역할을 하고 예, 함수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이제 주석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긴 코드 중에서 쉽게 발라낼 수 있는 건 이렇게 함수로 재정의를 해서 빼내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if else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어떤 함수 콜 같은 걸 도입을 해가지고 네, 좀 코딩을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자 라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